나이는 60대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행히 CCTV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원래 브레이크 등이 고장나 있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은 거다, 나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실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에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급발진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반장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제주도 우도에서 렌트카가 돌진해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60대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감정 결과 급발진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급발진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급발진 주장은 수사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나요? 사실 급발진이라는 게 수사에 인정이 되려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정확하게 재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험을 통해서 급발진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과수에 보내더라도 급발진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수사를 할 때 상대방이 급발진 주장을 해서 국과수에다가 보내보면 똑같습니다.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항상 국과수에 일관된 입장이고, 제가 알기로 국과수에서 급발진이 맞다라고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과수와 경찰은 무엇을 근거로 급발진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나요? 결국에는 증명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증명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건가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가 책임을 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법에서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일단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이게 내 부주의가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은 사실 피의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피의자가 이거를 다시 한번 급발진이 재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국과수에서도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급발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 시절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제가 수사 중에도 급발진 주장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추궁을 하거나 하면은 다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한 분이 기억이 남는데요. 끝까지 급발진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이는 60대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급발진을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자동차 뒷면에 브레이크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옆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기계적인 결함과 다르게 이런 센서 스위치가 눌러지면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행히 CCTV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한테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더니 피의자는 원래 브레이크 등이 고장나 있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은 거다, 나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의자의 차량을 다시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정말로 실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에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뒤에 브레이크 등이 아주 잘 작동을 했었고요.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추궁을 하면서 제대로 된 걸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급발진이 아니라 자기가 페달을 잘못 밟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했던 수많은 사례 중에서 실제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고 끝까지 급발진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다 밝혀내서 수사를 준비시켰습니다. EDR이 무엇인가요? 네, EDR이라고 하면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충격 지점에 약 3초 전 그리고 충격 후 1초 후에 그런 상황을 모든 걸 기록해 놓은 기록 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오류가 난 기록은 오류가 난 채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오작동해가지고 급발진이 된 상황에서면 당연히 EDR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DR의 기록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급발진이 아니라는 주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오류가 난 상황이고 그 오류를 EDR은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급발진인지 아닌지 밝혀내려면 첫 번째는 브레이크 등입니다. 브레이크 등은 전자적 장치와 다르게 별개의 센서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조금씩 눌린다. 그러면 그때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적과 별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에 따라서 일단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페달 요즘 블랙박스도 조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페달 블랙박스를 보면 실제로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을 밟았는지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EDR만 가지고 경찰이 이거는 EDR에서 너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 정확한 주장은 아닙니다. 근데 브레이크 등 센서가 고장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브레이크 센서의 오작동과 브레이크 전자의 오작동이 두 개 동시에 일어났다? 이건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된 두 개의 장치가 있고 두 개의 장치가 오작동이 날 확률이 0.001%다. 여기도 0.001%다라고 하면은 그게 독립시행에 두 개가 동시에 오작동 날 확률을 두 개를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저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브레이크 센서가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급발진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운전자가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 중에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무죄가 왜 선고가 됐냐면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봤을 때 확실하게 이게 급발진이라는 증거도 없지만 확실하게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검사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무죄가 나왔던 것도 급발진이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급발진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급발진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냐? 검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민사소송도 똑같습니다. 민사소송에 보통은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원고가 주장을 했는데 급발진인 게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에게 패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를 하지 못하고 패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로서 급발진이다 아니다는 명확하게 이다 아니다 OX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세모라고 보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입증 책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실제로 현재 어떤 과학적 근거나 누구라도 페달에 있는 블랙박스가 있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급발진이라는 게 이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4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억울하게 급발진을 당했는데 형사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누가 사망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에 책임을 지는 상황이다 하면은 일단 일괄되게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정황이나 이런 증거가 그 급발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교통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권유합니다. 본 영상은 현재까지 보도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리적 절차와 함께 최성윤 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사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향후 실제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사반장 최성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